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산업화 이후의 해외 이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동포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됩니다. 재외동포 중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도 있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외동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프는 1971년부터 경년 단위로 재외동포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1971년 70만 명이었던 재외동포는 2019년 749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70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인구 대비 13.7%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1989년과 1991년 사이 재외동포의 수가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1991년부터 중국 동포 및 독립국가연합 동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91년만큼은 아니지만 2003년에도 재외동포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이 해부터 제1동포 귀화자도 포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계에 포함되는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규모의 추세를 이야기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만 보면 2019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주로 어느 국가에 분포하고 있었을까요? 대체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순으로 분포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971년 60만 명이었고 2000년대 초에도 6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제1동포 귀화자도 포함됨에 따라 9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8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1년부터 재외동포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중국 동포 규모로 보아 그 이전에는 아마도 중국 동포 규모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990년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요? 190만 명에서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2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귀국한 인원이 많아 2021년과 2023년 사이에는 감소폭이 꽤 컸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현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2023년 현재 260만 명 정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는 미국 거주자가 6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6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97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규모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을까요? 이승만 정권 시절 재외동포 정책은 사실상 제1동포 정책이었습니다. 일본 이외에 중국, 소련에도 재외동포가 많았지만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지역에는 재외동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 단절, 제1동포와 북한의 연계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제1동포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제1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외동포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외무부에 교민과가 설치되었고 제1교포 교육을 위해서 교사를 파견하고 재외국민 지도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제1교포를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때부터 제1한국인 기업가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던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정부에 이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보신 것처럼 1962년 해외 이주법이 제정되고 1960년대 중반 미국 이민 정책이 변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외동포 교육 지원이 일본 외 국가로도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제1동포를 중심으로 모국 방문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북방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파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의 대탕트가 가져온 변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 연고가 있는 중국 및 소련 동포가 친척을 찾는다는 등의 사연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1980년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에 삽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정책이 법제화, 제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민청 설치나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권리 확대 등이 제한되었음에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의 큰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통해 공산권의 외국 국적 동포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해 1989년 개최된 세계 한민족 축전에는 중국 및 소련 동포가 시범 참가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냉전 체제가 해체된 가운데 소련, 중국과 잇따라 국교를 맺었고 1991년부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가 재외동포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재외동포 규모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제1동포와 제2동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외동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 정책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재외동포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재외동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재외동포의 요청에 따라 2023년 재외동포 재단이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마찰을 우려해 재단의 일부 업무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외동포 정책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 재외동포 정책은 법제화,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 참여 확대,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법제화 측면을 보면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중국 정부의 우려 등이 반영되어 재중동포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법에서 정의한 재외동포의 범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져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문 취업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해외 동포 정책에서 재미, 제1 동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재외동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외동포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04년에야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소외되어 왔음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99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사할린 동포 귀국 정책, 고려인 동포 재정착 지원 사업 등도 소외지역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